네. 오늘 주전부리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도 하셨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인공지능 섹터를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챗 GPT 열풍과 함께 광풍이 불었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후발주자들도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면서 랠리가 나왔다가 2차 전지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강세가 더 이어지다 보니까 잠깐 기죽어 있었어요. 조정이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고수분들에게 이 의견을 물어볼 텐데, 자, 먼저 우리 김민용 대표님. 네.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이제 투자자 트레이딩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결국 지금 이 쉼이 끝나면 네. 다시 갈 수 있느냐? 인공지능은 사실 이제 시작이지 뭐 끝난 테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AI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메가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은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성, 편리성을 이제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든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중요성이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S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위안 서버 주문량을 줄이면서 좀 불안감이 나타나게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AI에 대한 이제 투자는 끊임없이 늘리겠다라고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한 혁명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뭐 로봇이나 AI, 메타버스,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지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이나 지금 IT 쪽에 대한 강대국을 만들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라든지 시설에 대한 강대는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주가는 들쑥날쑥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모델 3 때부터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AI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아직은 좀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용화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접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기대감이 더욱더 현실 반영이 나타날 수가 있는 섹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테마다. 성장세는 이제 초기 국면이다. 전 세계 메가 트렌드다. 의견을 주셨는데 사영환 차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어떻게 뭐 다른 각도로 네. 보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가지고 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 기업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주가는 일단은 올라갔다 꺾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주가가 꺾였다고 이 AI라는 테마가 끝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빅테크 기업들은 이걸 투자를 하고 있고 챗GPT 나왔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부 학자들도 같이 동참을 했어요. 이 AI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동참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꿨죠. 새로운 AI 기업을 또 세웠습니다. 네. 원래 오픈 AI 공동 창업자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뺏기게 되니까 내가 못하면 너도 하지 마라고 하다가 이거 돈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AI는 된다라는 걸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빅트렌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린 그 안에서 결국엔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내놓은 챗GPT가 월구독료를 받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미 AI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저출산, 거기다가 점점 더 늙어가는 인구, 고령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AI라던가 그것과 융합된 로봇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미래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는 주가가 꺾인다고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려 놓을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놓고 지켜보시고 어디에서 내가 다시 사야 되지? 이걸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의료면 의료, 뭐 로봇이면 로봇, 인공지능이 다 이제 세상에 연결이 될 텐데 네. 테슬라의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자비스, 영화 아이언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비스라는 존재가 우리 곁에 하나씩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공부 열심히 잘해서 자녀가 이제 저도 하나가 있는데 네. 정식으로 10년 뒤를 목표로 해서 네네. 인공지능 한 종목 정도를 정식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서담이었고요. 오늘 이슈를 잡은 건 이제 셀바스 AI. 그동안 뭐 코난 테크놀로지와 함께 시장의 양대 축으로 대장 역할을 하다가 오래 졌습니다.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초창기 성장 섹터들 기업들 성장주들의 특징이 영업이익은 바로 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은 또 60%대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성장세는 이어갈 수 있을지와 또 셀바스 AI를 직접 투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투자자 관점에서 셀바스 AI만의 장점이 있는지 네. 잘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일단은 이 셀바스 AI라는 기업은 네. 제가 작년 말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업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AI가 연초 효과를 받아서 그리고 유동성이 들어와서 이런 테마들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네. 어느 기업이 정말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기업을 딱 3개 꼽았습니다. 셀바스 AI하고 네. 위세 하이텍, 위세 이스트 하이텍.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네. 왜냐하면 예. AI라고 하면은 너무 약간 뜬구름 잡는 테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2016년에 이미 이세돌 구단 알파고가 꺾었어요. 그것도 AI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7년이 지났죠. AI가 얼마나 거기에서 더 발전이 됐겠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셀바스 AI의 강점이 뭐냐? 결국에는 음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최고의 강점이에요. 우리가 챗GPT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가지고 한다? 미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AI가 탑재된 로봇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요. 그렇죠. 나 뭐가 하고 싶은데 뭐 좀 해줄래? 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 집안의 가전들이 AI가 탑재된 로봇과 초연결이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청소, 빨래, 거기다가 음식, 조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셀바스 AI고요. AI 융합된 제품의 표준화가 성공이 되면은 지금 오픈 AI에서 챗GPT에 대해서 월 구독료 $20 네.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네네. 이쪽도 지금 연 구독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아하. 그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미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향후에 이런 구독료들이 붙게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인 비용의 증가 없이 이런 수익을 수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쪽 기업에 대해서 뭐 제가 레퍼런스를 네.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1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MS 쪽에서 지금 오픈 AI 뭐 기반 챗 GPT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쪽은 KB 국민은행 쪽을 통해 신용카드의 자동인식 솔루션 공급을 했고요. SK텔레콤에 그 부르는 스피커 있어요. 다들 네네. 집에 하나씩 있으실 건데 네네. 누구누구야 하고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죠. 저는 안 써요. 있는데. 안 쓰세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 예. 옛날 모델 쓰시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최신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엔 인식을 잘해요. 그래서 이 인식률이 높은 기업의 제품이 결국에는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최근에도 보면은 뭐 기사들이 네.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셀바스 AI가 효성 TNS의 ATM의 음성 합성을 공급을 했다. 결국은 이런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다른 쪽들에서 AI 사업이라던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이런 음성 인식을 붙이고 싶을 때 이 네. 셀바스 AI를 가장 먼저 찾게 된다라는
있다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젊은 트레이더 입장에서 셀바스 AI의 장단점,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금액 자체가 800억 정도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네. 지금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셀바스 AI가 연평균 한 50억에서 70억 가량 정도 순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10년치 이상에 대한 자본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측면으로는 주가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자본금 확보를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일단은 확실한 자본금을 이제 충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장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 쪽에 대한 매출액도 굉장히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보유 매출의 한 27%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뭐 체성분 분석기라든지 혈압기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뭐 점자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독서 확대기 이제 노령화나 아니면은 좀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많은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시대 트렌드가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든지 뭔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좀 더 헬스케어 쪽에 대한 사이클이 더욱더 많이 수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쪽에 대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 AI 쪽에도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바스는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금 확대와 그리고 미래 가치에서도 많은 점유율과 많은 인프라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막 흥분됩니다. 인공지능이 많이 쉬어졌는데 향후의 성장성이 다시 주어지고 테마의 주도권을 또 가져간다면 랠리가 터질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신데 그럼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은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서영원 차장님 네. 아까 위세 하이텍과 맞아요. 이스소프트, 셀바스 AI 네. 다 할 수는 없다. 나 하나만 선택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자녀분 계시잖아요. 네. 정식 펀드로 사주고 싶은 종목 한 종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AI는 아까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그냥 기술적으로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37,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2만 원을 최근에 깼어요. 네. 그러면서 121선이 바짝 이제 붙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맞아요. 좀 과매도권으로 RSI 지표도 30 미만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조금 더 이 유상증자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가슴 아프겠지만 네. 오히려 신규 매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락을 네. 16,000원 초반대 정도 되거든요. 네. 한다라고 한 걸 가정하고 네.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까지 유상증자 이슈로 하락을 해줬다라고 기술적인 부분만 짚어드리고요. 네, 네. 바로 위세 하이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세 하이텍은 인공지능 AI 프로세서를 체계화한 와이즈 프로핏이에요. 이게 코딩 없이 AI 프로젝트를 수행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공무원 연금공단 이런 쪽들에 이미 공급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됩니다. 네. 향후에 다른 기업이라던가 다른 공단에서도 이 기업에서 이거 쓰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할 수 있고 고객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길 것 같고요. 네. 일단 빅데이터의 품질 관리,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고객의 수요에 맞춤 니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셀바스 AI는 조금 121선과의 이격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세 하이텍은 싼 고점 여기까지 내려올 때 못 파셨던 분들도 기회 있었어요. 네. 25,000원 부근 갔을 때는 한번 매도하셨어야죠. 그리고 나서 쭉 미끄러졌는데 121선이 거의 터치가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삽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이 유동성이 완벽하게 백머니 무브에서 다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손절은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선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로만 산다. 이 원칙은 지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CFD 손도 대지 마시고요. 신용 손도 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민성 대표께서는 나는 이게 좋은데 일선 원탑 내 마음속의 원탑 어떤 겁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브레이즈 컴퍼니라는 기업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즈 컴퍼니. 네, 이게 국내 상장 1호 인공지능 기업이거든요. 근데 1호예요? 네, 이게 상장사 중에 1호 인공지능 기업인데 네. 지금 벌써 24년간에 대한 많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필기 인식이라든지 음성 합성, 음성 인식 많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IT 인프라에 대한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IT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커질수록 이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브레이즈 컴퍼니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이 막 강하게 찍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많은 이제 설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투자가 오히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쪽으로는 조금 적자라든지 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브레이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특수 주주들에 대한 대주주 주요 지분이 43.96%로 한 절반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뭐 지분 관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삼자 배정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주주 배정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유상증자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주가도 좀 바닥권이고 우리가 길게 보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덜한 브레이즈 컴퍼니가 우리가 접근하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브레이즈 컴퍼니 그다음에 위세 아이텍까지 내 마음속의 원탑들 확인해 봤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음 주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찌매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